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9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매주 그렇지만은 가장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좀 힘든 시간이고요. 그러니까는 어제 목요일날 책 작업을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현장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1호 경마, 부경 1호 경마 최종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의 클릭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따른 고민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더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고민을 했고요.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는 2경주, 그리고 4경주 첫 번째 A급이고요. 자, 오늘 메인은 7경주. 정말 금요경마의 아쉬움을 한번 7경주에 확실하게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7경주입니다. 부경제 1경주입니다. 국산물 1등급 1200m 레이스.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신예 마필합니다만 발이 5번 퀸소피아라는 마필. 이 편성 자체가 이렇게 뭐 강한 레이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퀸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야말로 걸음의 완성도가 상당히 그야말로 높아 보이네요. 스타트 능력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마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5번 마필. 2위권에서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우선주로 봤을 때 2위의 마필이 가능권입니다. 바로 이 8번 서기스타. 직전이 데뷔전이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고요. 물론 이제 편성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성 역시 이렇게 뚜렷하게 강한 마필이었기 때문에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입상을 논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마필. 유력한 마필이고, 그나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영광의 로즈죠. 능력은 조금은 밀리는 타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 마필이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크게 밀리는 마필은 아니죠. 왜냐면은 1분 16초대의 기록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중요한 거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게다가 다실바기수의 기승까지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거는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은 입상도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네요. 바로 1번 영광의 로즈. 그러면은 1경주는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주력 방어의 그런 구분이 변수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그리고 8번, 뭐 2뒤의 마필밖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2위의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은 주목할 마필 5번 퀸소피아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영광의 로즈, 8번 서기스타 간명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2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도 일단은 배당 쪽에 포커스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갑니다. 배당 쪽에. 그러니까는 이 경주의 편성의 그런 특징은 뭐냐면 압도적인 마필이 없습니다. 물론 한두의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왜 불안한지. 그리고 2위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보적인 선행력 마필들이 없는 특징입니다. 거리는 좀 짧긴 합니다만 어설픈 선행력 마필, 선입형 마필들이 그야말로 다수 출전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그래서 전개라든가 편성 대비해서는 필히 주목할 노림수의 마필이 있고요. 여러분께 한번 오픈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말이 8번, 그러니까 6번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마필이죠. 스트라이크 존. 저는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는 뭐 능력의 1회, 단 1회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 그냥 축으로 보여지는데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마필이 주임사를 받고 나왔죠.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 걸음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압도적인 그런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저 일단 판단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직전 경주를 치르는 동안 이 마필이 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의 체중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거세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됐던 주임사 때, 이때 체중을 보면은 455kg입니다. 이전의 스트라이크 존의 체중은 481. 거세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체중이 빠지기 마련인데, 근데 무려 26kg가 빠진 겁니다.
공배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정상적인 체중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한 24kg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모로 일단은 6번 마필은 일단 불안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마필이 만약에 불안하다라면은 이경주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6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체중 회복이 됐다라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체중 회복이 안 됐다 또는 더 빠졌다. 주임사 때 대비해 봤을 때 더 체중이 감량이 됐다라면은 이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6번 마필.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제가 직전에 적중했던 신의 망치, 모스트 래피드, 여기에 뭐 골든에어라든가 머제스텐서, 원더풀 피버, 강급전에 많은 화랑신화.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른 마필들은 많은데 이거 압도적인 선인용 마필은 없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치열한 경합이고, 그러니까는 6번 마필이 딱 이게 불안해지는 순간 상대 마필 싹 다 불안한 데 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체중으로 봤을 때 6번 마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긴 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체중 회복이 안 됐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서는 2번 벨로시랩터의 종반의 추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도 1200의 추임력을 기대하기에는 물론 걸음이 여러 건 좋긴 했습니다만 기대하기에는 거리가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거리 자체가 만약에 1300이었다. 그러면 금상첨화였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1200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부여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편성에서 6번 마필이 만약에 불안하다. 또는 이외의 마필들의 선두경합 또는 선입경합이 압도적인 아니지 않은 그런 능력에서 경합이 불가피하다면은 저는 이거는 추입이 통한다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벨로시랩터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또는 3월 3일 이 경주에서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여전히 추입한 발은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판단은 바로 2번 벨로시랩터고 좀 더 과감하게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번 마필이 최악이었을 때.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강하게 판단해본 이후에 강공략력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경주는 혼전이고요. 뭐 만약에 뭐 6번 마필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해도 2위권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공략이 메리트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강공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변수는 바로 6번이다. 6번 마필의 체중 필히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체중 체크. 그리고 6번이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필히 주목한 마필은 2번입니다. 벨로시랩터를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부경 1호 경마 준비된 강공략 첫 번째 강공략은 이경주 혼전 배당 노림수의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주이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 저는 복병 마필 한두를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딱 3뒤의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플러스 복병 마필 저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외곽이 노말의 8번입니다. 유어터널 마필.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5등급 레이스이긴 한데 5등급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나마 띄워본 마필도 몇 두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유어턴의 그런 잠재력과 직전 경기 그런 퍼포먼스 또는 거리 매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자, 저는 이 마필이 가장 유력한 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8번 유어턴 이 마필을 강력하게 믿겠고요. 자, 2위권에서는 역시 그래도 2번 히어더킹 같은 경우가 이제 5등급에서 이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를 치렀고요.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승급 전에 4등, 그 다음에 준우승, 직전에 3등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직전 같은 경우에는 거리 부담이 좀 있었고요. 특히 직전에는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능력은 좀 안 되는 마필이었는데 현장에서 엄청나게 바람몰이가 되면서 그 마필이 또 입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조금은 그런 냄새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1200m 레이스까지 이미 1400까지는 통했던 걸음이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뭐 히어더키는 크게 불안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번 마필. 자, 그리고 8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저배당 경주로 보여지긴 하는데 여기에 복병 마필은 바로 1번 천수시대입니다. 제가 이 천수시대는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그러니까는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마필이 1600을 준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마필을 딱 지켜봤을 때 은근히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체중에 상당히 좀 예민한 마필입니다. 이마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떤 얘기냐면은 지난해 12월 24일이었죠. 이때 체중 바로 437kg. 이 체중에 거의 근접을 한다면은 이마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마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최근에 인기는 밀렸고 성적도 부진했는데 6월 1일이었죠. 이때 주행사 때 걸음이라든가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주행심사의 걸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놓고 보니까는 딱 봤을 때 체중이 439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천수시대란 마필은 이제 52kg 부중에 입점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마필이 현장에서 437 플러스 마이너스 1 언더 또는 플러스 437 이게 그야말로 베스트고요. 439, 435 거의 437에 근접한다면 이 천수시대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천수시대. 그래서 이두의 마필의 입상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좀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변수가 된다면은 부중에 이점이 있는 1번 천수시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행사 드럼 자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현재에서 여러분들 한번 체중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필의 베스트 체중은 437 또는 439 그 사이가 유지가 된다면 이마필은 필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저는 인정이 되어 있고요. 보병 마필한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먼저 8번 유어턴. 유어턴을 강축을 해서 주력은 2번 히어더킨 한방마건 그리고 보병 마필은 1번 천수시대 1번 마필을 보병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2번 그리고 1번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여러분께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렸던 또는 공개를 드렸던 두 번째 강공략 경주가 바로 이 4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마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여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되는 마필. 근데 또 생각보다는 배당이 좋네? 항상 이런 경주는 오히려 더욱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여건이 너무너무 좋았을 때는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고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4경주는 제가 여건이 정말 좋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2위권에서도 좀 변수가 있는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는 반면에 노림수의 복병 마필을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찬스의 경주입니다. 자, 이 4경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명하게.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필 바로 6번 태야입니다. 이게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태야는 5등급에서도 제가 복귀를 통해 가지고 이 마필은 답을 좀 찾았지만은 지난 4월 14일이었죠. 자, 이때 당시 여러분들 4등급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5등급의 마필이 점핑 출전하면서 4등급이었는데 이건 좀 신기하죠. 왜냐면은 기존에 태야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도 부중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51, 52kg.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점핑 출전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기존의 5등급에서는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미 훈련도 다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상위 등급에 가는 케이스. 두 번째는 부중의 이점을 노리고 가는 케이스. 근데 이 마필은 두 번째는 아니죠. 이미 5등급에서도 저부담 중의 마필이었는데 점핑해가지고 감량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리. 장거리를 뛰고 싶은데 그 편성이 5등급에서는 없었을 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점핑전 했는데 이때 당시 이마필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마필 추천했었고요. 아쉽게도 적중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걸음이 좋았었고 그리고 또 이마필 또 점핑전 합니다. 4등급 레이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등을 했던 마필.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5등급 레이스에 출전합니다. 거리는 1800m 레이스고요. 부담 중량은 직전과 동일한 52kg. 이때는 4등급이었는데 52kg, 이번에는 5등급인데 52kg. 동일하죠. 그래서 태야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충마 맞습니다.
저는 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뭐 변수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강편성이냐, 레이스가 엄청나게 빠르냐, 그렇진 않고요. 테라는 마필 바닥 추임만 아닙니다. 선위권에 붙어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먼저 믿고요.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5번 마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선에 히어더킨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가 조금은 냄새난다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냐면 스피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 마필이 이렇게 많이 팔린 마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6등급에서 이 마필은 3등으로 간신하게 승급을 했던 마필이고요. 간신히. 그 다음에 인기순위 6이었을 때 부진, 인기순위 7이었을 때 5등 했던 마필. 그런데 뜬금없이 이 마필이 윤영석 기수의 기승에 인기순위 4위였습니다. 이때 거의 초고배당은 100개로 뚫렸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최근에 부경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예상지로 보더라도 점 하나 없는데 그 마필이 딱 100개로 뚫리는 마필.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그 마필이 3등을 했고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의지가 너무 강했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땐 그런 거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결론은 뭐냐? 이런 마필들은 연투가 과연 될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에 따른 판단은 연투가 될까? 그리고 부중은 무려 4kg 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 이 내용을 이 마필의 자료 구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불안하다. 스프릿파이터. 여러 뒤의 마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딱 한 마리만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바로 이 3번 언제나 영웅입니다. 언제나 영웅. 자, 이 마필은 지난 5월 3일이었죠. 이때 인기순위 11일이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확실하게 이 마필의 변화를 감지를 했고요. 언제나 영웅. 그리고 직전 경주도 거의 호민권 전개 그대로 끝났던 레이스였는데 그렇게 강했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됩니다. 언제나 영웅. 자, 그래서 이 4경주에 제가 강공략을 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믿음의 마필, 두 번째는 불안한 인기 마필, 또는 노림수의 보병 마필.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테이아는 저는 강축 인정하고요. 여기 이제 인기순위 강력한 1위 마필이 바로 5번인데 저는 이 마필이 불안하다고 봅니다. 정말 안고 가더라도 본전 정도? 방어 정도? 연투는 쉽진 않다. 직전에 현장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부중이 무려 대폭 4kg 늘어났다면 이 마필의 믿음은 저는 믿지는 못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다수의 보병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한 마리를 언급한다면 3번 언제나 영웅은 최근에 변화가 뚜렷한 그런 확인이 된 마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4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공략의 메리트가 충분한 경주고 믿을 수 있는 축에 노림수의 보병, 불안한 인기 마필 노려야 되겠죠. 오늘 주변에 두 번째 강공략은 제 4경주입니다.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긴 합니다만 이 경주 역시 2위권에서는 조금은 신중한 판단 또는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 5경주 강축은 있고요. 자, 먼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강축은 바로 1번 헌터 드래곤입니다. 헌터 드래곤. 생각보다는 많이 세네요. 물론 이제 이 마필이 모기 혈통도 정말 좋고요. 혈통적인 기대치가 좀 높은 마필인데 많이 셉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는 직전 같은 경우도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 승급전인데 승급전 치고는 부족이 좀 많이 높죠. 근데 뭐 저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 최근에 경주 내용이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직전에 57을 짊어지고 와,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뭐 이거는 뭐 4등급에서도 웬만한 편성이라면은 믿고 가야 되겠다. 딱 체크를 해놨던 마필. 그 편성이네요. 믿을 수 있는 편성입니다. 1번 마필. 자, 그리고 바로 2번 아카라카인데 정말 이 마필은 좀 아쉬웠던 게 5번 뛰어서 준우승 딱 한 번이죠. 그게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이전에 몇 번 노렸습니다. 그런데 딱 방점을 찍었던 게 4월 12일 경주를 딱 보면서 김혜성 기수의 기승 전개 다 봤을 때 와, 이거 안 되는 말인가? 잘못 봤나 내가?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그냥 느닷없이 마필이 준우승 해버립니다. 뭐 어쨌든 그건 과정이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이거는 그냥 뭐 우연찮게 이 마필이 입상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도의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일단 인정합니다. 2번 아카라카. 자, 근데 관건은 여기서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4번 너브킹이지와 외곽에는 7번 닥터파라운데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하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러브킹이지도 무려 3kg 늘어난 부담 중량, 닥터파라오 3.5kg 늘어난 부담 중이라면은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왜?
3월 8일 경주를 딱 보시면 이때 당시에 닥터파라오는 55kg를 짊어지고 52kg를 짊어졌던 바베라트라는 마필한테 무려 4마신을 쳤습니다. 4마신. 55kg를 짊어지고도. 그런데 이번에는 57kg. 그럼 반면에 바베라트는 어디 있느냐? 그대로 52kg를 짊어지고 5번 게이트를 딱 꿰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짝반에 맞물리는 게 뭐냐면 바베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2월 2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마필의 이 성적은 저는 이마필의 능력의 최선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복귀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2월 2일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닥터파라는 마필이 또 출전하고 있고 이 마필들이 부중이 높다라면은 저는 이번이 또 찬스가니까. 바베라트 조금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는 닥터파라오는 마필과 러브킹이지가 최근에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직전에 거의 다 머리차 경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들이 3kg씩 늘어났다? 또는 3.5kg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 부중이라면은 과연 이 마필들이 바베라트 또는 닥터파라오가 바베라트 이 마필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그러니까 4번, 7번은 저는 뒤로 조금은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6번 코너원 같은 경우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선인형 마필인데 직전에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는 보유한 능력의 100%는 아니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길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오경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저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유력한 마필은 2마리입니다. 2번 아카라카 그리고 5번 바베라트를 보셔야 된다는 판단이고 여기에 인기로 볼 수 있는 4번과 7번은 받치기 정도로 저는 염두에 둡니다. 받치기 정도. 그래서 우선순위는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주목할 마필 아카라카, 바베라트. 자, 이 마필도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1번 축에 2번, 5번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부경경마가 은근히 서울경마는 좀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부경경마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해서 이번에 6경주도 좀 마찬가지고요. 먼저 키루지누 마필 말이 내지는 1번이죠. 가장 센 마필, 가장 능력 마필 맞습니다. 1번 황호대 장군. 그거는 맞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담 중량이 52에서 55면은 3kg 늘었지만 크게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56에서 57 하다못해 57에서 58은 엄청나 이거는 부담입니다. 게다가 안장이 신인기수라면은 더욱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은 정말 능력은 센 거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58을 짊어지고 이마필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때는 정말 센 편성 인정하고요. 직전에도 센 편성이었죠. 근데 황호대 장군이 56을 짊어지고 이때 4등을 했다는 거는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무조건 3등 이상을 했어야 되는 레이스였고요. 단 그때도 역시 안장이 좀 불안했었죠. 김태형 기수, 이번에는 윤영석 기수, 부중은 더욱더 늘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마필들은 뭐 안고 간다면 이제 본전 정도, 방어 정도, 주력, 축 때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다면 말이 외곽 있는 7번인데 해남의 뭐 이거는 최근에 2번의 경주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백 기회 이때 첫 출전이었죠. 이때 아무래도 공백기가 좀 길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 거의 저 바닥에 있었습니다. 이 마필 이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선위권 또는 중상위권 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였고요. 그런데 걸음은 정말 좋았던 추임요. 그리고 직전에는 이 마필이 황호대 장군 마필과 같은 경주 치렀는데 하위권에 밀렸죠. 이때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샌드위치. 왜냐면은 외곽에서는 3번 마필. 3번 마필 뭐였죠? 판타시 월드. 내측에서는 5번 마필. 골든. 이 마필을 딱 중간에 껴가지고 왼 채찍도 안 되고 오른 채찍도 안 되고 채찍을 대면 옆에 마필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반에 추진을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딱 그 타이밍에 추진을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7번입니다. 해남의 뭐 불강력이었죠. 진퇴양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마 교수의 기승이라면은 최근에 2번의 경주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일단은 믿고 가시면 되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그러면 1번 마필이 불안수에 있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6번 금화 인피니티.
점핑존이긴 한데 바로 지난 4월 5일이었죠. 이때 점핑존 해가지고 52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때 이미 아노카를 이겼던 마필. 또 봐야 됩니다. 그때 그 기수, 그때 그 부담 중량 그대로 부여받고 나온 마필. 자, 이의 마필은 바로 5번 아노칼이고요. 여기에 3번 파워사운드라 마필도 신인 기수의 기승이긴 한데 너무 마필이 호전이 됐네요. 원래 능력마입니다. 원래 능력마. 그래서 이제 6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해남해머 1번이 아닙니다. 7번이고 저에 따른 노림수는 6번, 3번, 5번 순서대로 여기에 안고 한다면은 1번 황호 대장관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단은 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팔리기도 많이 팔리지만은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배당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거 받쳐만원 이 정도의 수준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네, 이 경주는 7번을 기본적인 추구를 해가지고 6번, 3번, 5번 이 마필들을 우선순위로 주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릴 A급 메인 경주입니다. 메인 경주. 자, 먼저 대략적으로 이제 인기 마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는데 바로 이 8번 그레이트 보스. 현재 인기 순위가 조금은 어느 정도 경합 양상인데 그래도 강력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그레이트 보스라는 마필.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 마필을 평가하면서는 1월 14일 이 경주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1월 14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위닝 댄서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기복이 있는 거름이지만은 마찬가지로 1월 14일 이 경주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4번 최강손살 최근에 걸음이 좋죠. 근데 부중이 좀 늘었고요. 2kg.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경주가 마찬가지로 1월 14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대략적으로 인기 마필을 봤을 때는 4번, 8번, 10번입니다. 그런데 10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511다마가 거의 적정 체중인데 직전의 체중은 무려 534. 거의 23kg가 불었죠. 많이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체중 회복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앞선에 제가 1월 14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마필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2번 미라클 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미라클 드리밍. 미라클 드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요. 이때 특별 경주 치르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일반 경주를 치렀는데 부진했었죠. 그리고 또 연습주행을 받습니다. 걸음은 월등합니다. 월등합니다. 상대 압도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4월 12일 경주를 보면은 이용락 기수의 기승이었었고 너무 외곽 전개. 출발 과정에서부터는 좀 힘수질이 많았었고요. 또한 이때 당시만 해도 경합이 있었죠. 선두 경합을 펼치면서 10번 마필과 함께 캐치 더 빅토리 경합을 펼치면서 2뒤의 마필보다 그대로 동반몰락했던 경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월 14일 경주 볼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이때 나왔던 마필들 중에 최강손살 인기 마필이죠. 51을 짊어지고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보스라는 마필 52kg를 짊어지고 그때 7등을 했고요. 여기에 위닝 댄서 52kg를 짊어지고 9등 했습니다. 이 경주에서 3등을 했던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이 마필 2번 마필 미라클 드리밍입니다. 근데 미라클 드리밍은 이때 당시 55kg를 짊어지고 3등을 했는데 이번에 부담 중량이 57.5kg 너무 높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강순살도 무려 4.5kg 늘었습니다. 이때와 비교해봤을 때. 근데 미라클 드리밍은 2.5kg밖에 안 늘었죠.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그레이트 보스와 마필 52kg인데 이번에 무려 56kg 4kg 불었습니다. 그나마 위닝 댄서가 이제 1kg밖에 안 불었는데 이 마필은 어차피 하위권이었고요.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 경주의 결과를 딱 놓고 봤을 때 미라클 드리밍 마필이 과연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안 데리고 갔을까? 그냥 얼핏 보면은 와, 이거 7세 마필에 그냥 풀빵이네? 부중이 57.5kg야? 되겠어? 윤영석 기수? 근데 차분차분히 따져보면은 이 마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윤영석 기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이 8번 기승해가지고
1승에 준우승 2회입니다. 정말 이마필만큼 호흡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찬스다. 오늘은 편한 선행의 여건까지 주어졌습니다. 누가? 미라클 드림이.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의 강공략 노림수의 맛bil 바로 2번 미라클 드림이.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합리적인 저는 분석으로 보여주고요. 합리적인 노림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경주의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기 노림수는 2번 미라클 드리밍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경 예상 1호 예상 모두 마치고요. 초반에는 약간 좀 그랬는데 또 예상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흥이 오르네요. 자, 어쨌든 오늘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 경주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보이면은 정말 좀 과감성 있게. 그러니까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인기마필 간의 접전. 이거는 어떻게 보다도 그냥 인기마다. 그러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기마가 불안하다? 그러면 배당을 노리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은 항상 현장 가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인기마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후회 없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틀리면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틀리면은 잘못 봤구나. 근데 인기마가 불안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당마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배당 맞출 수 있고요. 기본적이지만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주는 인기마 접전이니까 이게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경 1호 경마는 혼전도가 분명히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또한 피곤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경마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텐데 방송 시청해 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상당히 정말 피로회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한 번의 클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1호 경마 좋은 성과 응원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